안녕하십니까. 이익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익을 늘리는 방법,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이 증가해야 되겠죠. 또 이익률을 높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하는 대차대조표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 사업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겠죠. 이익이 없으면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해서 어느 이 정도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계속 기업을 한다는 것은 이익을 실현한다는 거니까. 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추면 이익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매출액을 늘려도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고 비용을 줄여도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증대시키던가 비용을 절감하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 산출은 이익은 어떤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건데 매출액은 매출액과 수량 또 매출액은 가격과 수량 비용은 고정비 변동비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건가? 그래서 이 구조는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든가 비용을 줄이든가 그런데 매출액은 제품의 가격과 얼마만큼 많이 파는가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 또 비용을 또 구분해 보면 비용에는 고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영업에 관계없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 비용이고 변동비는 이제 어떤 매출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 물론 이제 인건비도 고정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고정비가. 그리고 변동비는 이제 매출액 대비로 비용이 발생되는 거. 그런 항목들이 변동비가 되죠. 그래서 매출액은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매출이 늘어난다. 가격을 아니면 판매 수량을 넓히던가.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많던가. 아니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높던가. 그래야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은 이제 이런 고정성 비용과 변동성 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비용들을 잘 구분해서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된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 수량을 늘리거나 제품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또 수요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그 요소는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가격 올리면 잘 안 팔리는 거죠. 그죠? 매출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정비와 변동비를 줄여야 되는데 고정비는 일정하게 발생되는 원가, 변동비는 조업도에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변동비는 매출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는데 고정비를 어느 정도 절감하는지 관건이다. 그래서
인원 절감, 같은 매출에 인원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인하 요구한다.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바로 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비용을 줄인다 해도 매출보다 많은 또 이익을 낼 수는 없죠. 원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 증대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한 후에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매출 증대나 비용 절감이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판매 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아니면 고정 비용을 절감하거나 변동비 절감한다. 두 번째 개념은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는 어떤 사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가지고 자산 상태를 이렇게 표로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결산이라는 부분을 하는데 연도 말에 연말에 결산의 회계기간 말에 정부를 마감하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결산인데, 이 결산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게 대차 대조표예요. 응? 대차 대조표. 그래서 결산에는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말할 때는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느냐?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이익 처분계산서, 부속 명세서다. 그런데 가장 크게는 이렇게 재무제표라고 할 때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왜냐하면 소매점이나 제조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은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겠죠.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그러면 이제 결산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인데, 대차 대조표라는 건 뭐냐? 재무상태라 대차 밸런스 시트라고 재무상태표인데, 기업이 일정 시점에서 자산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자산의 현황.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나무 자본과 자본,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차 대조표라고 한다. 대차 대조표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대차제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차제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차변, 대변이 있다. 그래서 이쪽은 자산이고 총자산. 자산이라고는 자금의 운영 방법을 나타내는 거다.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금의 운영 방법이다. 대변의 부채와 자본은 자금의
조달 방법이다. 이 자산이 누구 거냐? 전부 자기 자본이냐? 아니면 은행에 대출로 한 거냐? 이런 부분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떤 대변이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자금의 조달 방법을 나타내는 거다. 자산은 자금의 운영 방법을.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재산 상태를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산 목록이라고도 한다. 재산 목록. 그래서 회사는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어디에서 조달했고, 이 자금이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자산 고정사로.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부채와 자본 계적은 자금의 조달 방법인 거고, 자산은 이거에 대한 사용처다. 자산은.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이익을 획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은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다. 기업의 역할은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다.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는지.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우측에 있는 대변에서 회사에 사용할 자금이 들어오고 이 조달된 자금 사용 방법은 좌측에 차변에 있다.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자금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설비를 구매했다면 우측에는 여기는 설비자산. 설비자산. 여기 우측에는 차입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만약에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2억 원과 1억 원으로 3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부채는 1억, 내 자본은 2억인데 이거를 점포 구입하는데 1억 5천, 인테리어하는데 5천, 원재료 5천, 예금 5천에서 3억이다. 이게 자산의 운용이다. 이거는 자금의 조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이익을 늘리는 것은 매출을 증대하든가 비용을 절감하면 된다. 대차대조표는 한마디로 자금의 운영 방법을 나타내는 자산과 자금의 조달 방법을 나타내는 부채와 자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